우리가 이런 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거리 보면 책과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물건이 바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될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선시대에 책을 좋아하는 건 너무나 이제 당연하지만은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경에 나오는 그 완물상지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용어처럼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선의 서민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빠지면 뜻을 잃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조선의 이제 임금님이 어떤 그 귀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전하 뭐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막 신하들이 그냥 득달같이 이렇게 나서서 그 물건에 대한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물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물건의 가치라 그럴까 물건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500년 중에서 그 허리쯤에 전쟁을 이제 4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뭔가 좀 이념적이고 뭔가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어떤 빠져 있다 그러면은 조선 후기에 와서는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생각으로 바뀌면서 물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물건들이 보석처럼 바뀐 것이 바로 책가도고 책거리인 겁니다. 2016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책거리전 했을 때 그 포토전으로 썼던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그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그 다채로운 이런 작품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가구라든가 이제 물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서양에부터 이렇게 들어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근데 칸막이에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뚫려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가구에서 칸막이에 구멍 뚫린 거 아마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반도 보면 선반이 니은자 또는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가구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그 청나라 때의 그 장식장인 다보격이라는 가구예요. 여기 보시면은 칸막이에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보니까 청나라의 장식장을 사용했다라는 걸 우선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세부에 볼 수 있는 이렇게 도자기들 보면 무슨 빨간 도자기도 있고 녹색 도자기 있고 노란 도자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컬러풀한 도자기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박물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도자기가 뭐냐면 이거는 청나라의 단색 도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싱글 컬러드 포슬린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 병 또는 이제 노란 뭐 항아리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보셨던 장면인데 가운데 이제 금속의 이제 이런 기구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서양에서 건너온 그 자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명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책가도를 보면은 뭐 거울이라든가 또는 뭐 양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안경이라든가 이게 다 뭐냐면 서양 대항해 시대 때 서양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진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중국의 가구 또는 중국의 기물 또는 그 서양의 물건을 그리는 그 기법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 때의 그 서양화를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그 초등학교 때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도화지에다가 예를 들어 전봇대를 그리면 전봇대가 점점 작아져갖고 나중에 그 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의 공간에다 어떤 3차원의 깊이감을 표현하는 이러한 그 원근법인데 여기도 지금 원근법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릇이 컵이 지금 막 이게 잔이 이게 깨질 정도로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르네상스 원근법 다시 말하면 그 리니어 퍼스펙티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이런 그 모델링 뭐 컵이라든가 이 그릇을 표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고 또 우리가 그 서양화 기법처럼 가운데에 이런 하이라이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막 스크래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빛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쉐이딩 테크닉이라는 이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 책거리인데 왜 궁중의 책거리에
중국의 도자기 또는 중국의 가구 또는 서양의 물건 또 서양의 기법으로 돼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혹시 그 사치풍조가 아니냐, 마치 우리가 이제 뭐 구찌 좋아하고 에르메스 좋아하고 뭐 샤넬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거는 세계화의 그 열망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전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이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냐 기냐 하면서 뭐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이런 어떤 그 논쟁에 휩싸였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조선 중반에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그 후반기에는 뭔가 실질적으로 그 물건이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신적인 가치에서 뭔가 그 물질적인 욕망의 시대로 조선 후기에 이제 바뀌는데 바로 그 조선 후기의 그런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는 책가도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궁중의 책가도의 그 매력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구조적인 짜임이 아닌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칸을 쳐보니까 이게 쉬운 두 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책갑이라고 중국 책은 책 케이스, 우리가 담배값 하듯이 책을 이렇게 케이스로 이렇게 쌓여있는 조그만 책인데 대부분 이제 중국 책인데요. 책갑이 115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도자기를 비롯한 또 기물은 102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 이런 큰 그 백지를 주면서 종이를 주면서 52칸의 책값 115개의 기물 102개가 된 102개로 이루어진 책가들을 그려라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그 놀라울 정도의 어떤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디테일을 보면은 이런 책의 쌓임이라든가 그릇의 놓임 같은 것들이 변화무쌍하고 이게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책가들을 보면은 이건 좌우동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이게 똑같이 칸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면이 없습니다. 좌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쪽에는 뭐 책이 쌓여 있으면 한쪽에 뭐 그릇이 놓여 있던가 해서 우리가 좌우 동형의 그 시메트리 중에서 이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책갑에 쌓여 있는 거는 이거는 중국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크고 이렇게 이제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조선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 어떤 게 중국 책이고 어떤 게 우리나라 책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